네, 수업 이제 시작할게요. 오늘은 그 7, 8월 문제풀이반 이제 개강하는 날이어서 기본적인 거 소개하고 어떻게 앞으로 수업 진행될지 소개하고 정수론, 오늘은 1주차가 이제 정수론부터 하는 거였으니까 정수론부터 내용을 진행을 할게요. 일단 제 사이트가 있어서 사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올바른 수학교육연구소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도 되는데 지금 자료를 가져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주차 자료를 한 주씩 미리 올려놓고 문제를 풀어 오신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는 상황으로 진행을 할 거고 지금 하프모의고사 및 문제풀이반으로 반을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 문제풀이만 해봐야 어차피 소용이 없으니까 공부하면서 내용 좀 정리하라고 시험을 이제 볼 생각인데 오늘도 그래서 정수론 시험을 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다 하고 나서 시험 보는 시간을 갖고 풀이는 다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일단 9시 반부터 12시까지 1교시를 가질 건데 중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쉴 수도 있으니까 그냥 러프하게 1교시고 중간에 점 5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교시 공부를 하고 12시부터 1시간 동안 점심시간 갖고 그 다음에 1시부터 예정은 지금 16시까지로 잡혀 있는데 이게 문제풀이 하는 2교시를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 단원, 정수론이 세 단원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한 단원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2교시 동안 내용을 다 진행하고 큰 그림을 좀 그려놓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까지 다 가질 거고 그 다음에 16시 이후부터는 시험을 볼 거예요. 이거는 그냥 러프하게 2시간 줄 건데 하프모의고사를 볼 생각인데 오늘은 이제 정수론 하는 날이니까 정수론 시험을 보고 다음 주 2주차에는 지금 선대로 잡아놨는데 선대만 시험 보면 좀 그러니까 정수론 선대 이렇게 겹쳐서 시험 보고 그 다음번에는 현대니까 현대 정수론 정수 이렇게 정수론 합쳐서 시험 보고 이렇게 적당히 묶어서 시험 보는 시행을 할 거니까 혹시 그 명확하게 좀 상황을 알고 싶으시면 그 하반기 설명에 한번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아실 것 같고 어쨌든 오늘 만약에 과제를 안 풀어 오셨다면 미리 사이트 들어가서 한 주 전에 문제를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고 오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정수론 시간이니까 정수론을 얘기를 할 건데 일단 큰 그림을 그려놓고 마인드맵을 그려놓고 한 단원 설명 좀 더 할 얘기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풀이 각 단원별로 각각 진행하면서 할 생각이니까 일단 마인드맵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정수론에서 바라봐야 되는 대수공간이 있다면 일단 정수환부터 시작을 하는 게 당연한 상황인 것 같은데 요 정수환의 상황을 그냥 계산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사실 쓸모가 없어요. 어차피 저쪽 파트에서는 다이렉트로 시험 출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근데 정수론만 생각을 하면 의미가 없는데 대수랑 좀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야 좀 의미가 생기죠. 왜냐면 애초에 그 군론의 반을 만드는 게 정수론에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가완안을 만든 게 정수론에서 만드는 애들이기 때문에 좀 연결을 지어서 대수공간을 바라볼 생각인데
이 맥락을 좀 알고 나면 사실 이렇게 큰 정리들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정리들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정리 몇 개만 알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크게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는 나눗셈 정리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배주의 정리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걸 알자면은 산술의 기본 정리를 알아야죠. 맥락은 정수 공간에서는 이 맥락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대수까지 끌고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스테이트를 먼저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AB를 정수가 아닌, 0이 아닌 정수 AB를 꺼냈을 때 뭘 보장해 줄 수 있냐면, 적당한 Q와 R이 정수상에서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A는 BQ 플러스 R 형태로 표현이 된다 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성격은 일단 유일하게 Q와 R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R에 대한 조건을 주기를 0이 되거나 혹은 이렇게 절대값 B, 그러니까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양수로 맞춰서 표현을 하자면 절대값 B보다는 작은 이런 R에 대한 조건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나눗셈 정리죠. 요거를 이제 하나로 보통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서 많이 쓰지만 실제로는 의미를 부여해서 둘로 나눠놓는 게 우리가 일반화 시켰을 때는 좀 보기 편하니까 일단 이걸 나눗셈 정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정수라는 구조는 더하기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구조죠. 그러니까 G 더하기 군 구조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전혀 없는 되게 좋은 순환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정수라는 녀석과 집합과 곱하기 연산이 들어왔을 때는 좋은 정보를 꺼내기가 힘들죠.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칙연산을 쓴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칙연산을 쓰는 게 아니라 더하기 곱하기 연산을 가지고 그 역언의 관계로 빼기와 나누기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곱하기 녀석에 대한 정보가 잘 나오면 이런 나눗셈에 대한 의미를 줄 필요가 없는데, 실제로 여기서 곱을 통해서 군구조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가역언 같은 게, 그러니까 역언이 존재하는 애가 뿔말밖에 없는 녀석이어서 얘가 이제 좋은 정보를 주지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정수론에서 보통 하는 일은 정보를 잘 못 주는 거에 대해서 툴들을 하나씩 줘서 거기서 이제 정보를 최대한 꺼내는 작업을 하는 건데, 나눗셈 정리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역언의 문제성이 있으니까 그 역언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나눗셈 정리라는 걸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러프하게 받아들이기 좀 편하고, 여기 이제 나눗셈 정리죠. 네, 물론 저희가 이걸 이제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니까 어렵지 않긴 하지만 일단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나눗셈 정리를 가지고는 보통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냐면,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기납적으로 적용해서 만들어 놓죠. 그 다음에 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통해서 배주의 정리를 만들죠. 그러니까 여기는 배주의 정리랑 여기는 배주의 정리가 같은 배주의 정리인데, 나눗셈 정리를 배주의 정리로 이어줄 수 있는 게 유클리드 알고리즘이 되는 거고, 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나눗셈 정리를 기납적으로 적용을 해서 만드는 건데, 다 알고 있는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굳이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런 관계가 생긴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배주의 정리는 아는데 이름을 잘 몰라서 배주의 정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스테이트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A하고 B하고 GCD를 구했더니 D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해서 한쪽 방향을 줄 수 있는데 적당한 정수 XY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AX 플러스 BY가 D가 되는 이러한 XY의 존재성이 보장된다 라고 하는 게 배주의 정리예요. 물론 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약수 배수의 관계 정도는 가져가는 게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배주의 정리고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필충 조건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게 좀 계산할 때 힘이 되죠. 그러니까 GCD가 1인 경우에 대해서는 필충 조건이 된다. 이렇게. 근데 얘가 어떤 이제 힘을 갖냐라고 하면 정수론에서는 그냥 계산에 용이한 정도밖에 없긴 하지만 실제로 이 환 구조에 갔을 때는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이따 소개하는 걸로 가고 여기서 이 친구가 주는 교훈, 그러니까 결과는 디오판투스 방정식에 대한 해법을 주는 거죠. 잠깐 소개를 한번 해보자면 여기서 이제 GCD를 생략하고 이렇게 가로로만 표현할게요. AB에 대한 GCD가 D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제 조건이 만약에 D가 C를 나누지 못한다 하는 거와 그다음에 D가 C를 나누는 조건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 해에 대한 존재성을 이렇게 그냥 표현하죠. XY가 정수상에 존재를 하는데 만족하기를 AX 플러스 BY가 C가 되게 하는 이런 XY의 존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C가 나누지 못한다고 하면 얘는 이런 XY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 만약에 C가 D에 의해서 나눠지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존재한다 라는 걸 보장해주는 상태가 되죠. 물론 디오판투스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런 1차식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그 정수 방정식에 대한 녀석을 디오판투스 방정식이라고 하긴 하는데 우리가 보통 정수론에서 만나는 녀석은 한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걸로 이제 결론을 줄 수 있고 실제로 두 번째 얘기에서는 해가 존재하는 상황은 상황이지만 만약에 특수해가 이렇게 X0와 Y0로 존재하는 상황이 됐다 하면 그러면 해가 이렇게 나오죠. X제곱 플러스 D분의 BK에 Y는 Y0 마이너스 C분의 AK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건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해에 대한 존재성을 보장해 줄 수 있었던 게 결국 배주의 정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GCD가 D라는 역할을 갖게 되면 그런 XY 존재성을 이렇게 보장해 주게 되는데 만약에 C가 D의 배수라면 여기다가 적당한 정수배를 해서 여기 있는 해법을 찾아낼 수 있는, 헤더를 찾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러면 특수해를 찾았을 때 이미 정수상에서의 이런 일반해까지 찾아주는 작업까지 하는 거니까 이 배주의 정리가 이런 정리를 끌고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뭐 다 아는 사실이긴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산술의 기본 정리가 있는데 산술의 기본 정리는 이 정수상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기본 정리라는 이름을 붙여줬으니까 더 러프하게 한번 표현해보자면 이 이상의 정수 n을 고려했을 때 이 n에 대한 표현을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산술의 기본 정리예요. 그러니까 pi를 소수 정도로 주면 n을 풀어덕에 pi의 적당한 거듭승으로서 이 n을 표현해주는 곱들로 표현해주는 이런 상태가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존재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일하게 존재한다 라는 걸 보장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교육과정상에서 보면 소인수 분해를 유일하게 이제 분해시켜 놓고 거기서 이제 계산하는 작업을 시키잖아요. 네, 그런 식의 얘기로 이제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산술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리로 이제 받아들이고 가는 상태가 되고 이게 일반적인
정수론에서 바라보는 이제 시각인데, 우리가 이걸 보고 있으면 너무 많이 안 배운 상태가 되는 거니까 얘를 이제 좀 의미부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볼 건 뭐냐면, 이 정수라는 녀석을 좀 더 일반화시키면 좋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정수라는 걸 예를 들어 Q 같은 녀석으로 확대를 해보죠. 그러면 정수상에 있는 녀석과 지금 Q에 있는 녀석들은 성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체고 여기는 정역인데, 체는 지금 정역은 되는 건 맞지만 여기 있는 거는 소수의 성질들을 다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숫자들의 의미가 없어요. 2분의 3 이런 역언들로 다 처리가 돼버리니까 정수에서 얻을 수 있었던 성질들을 다 잃어버리고 가기 때문에 정수론에서 일반화시키고 싶은 거는 이러한 성질을 갖는 게 아니죠. 그래서 쟤를 정수의 성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수의 성질만을 이용을 해서, 정수들의 성질만을 이용을 해서 얘를 좀 더 일반화시키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바라보지 않는 거고, 근데 그래도 어쨌든 그 한계성이 있으니까 필드로 확장시키는 작업을 이제 현대대에서 하는 상황이긴 하죠. 네,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일단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정수라는 녀석을 가지고 일단 먼저 일반화시키는 건 아까 쓴 대로 정역이라는 걸로 일반화를 시키죠. 그러니까 구조가 잠깐 그려보자면, 이 세 가지로 정수를 나눠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화는 그렇지 않지만 정수상에서 이제 고려를 해보면 여기 0이 이렇게 있을 거고, 원래는 영인자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영인자들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정수상에는 영인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인자는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가역원들이 있어요. 정수상의 가역원은 1이랑 마이너스 1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한테 뭘 곱해서 1이 나오는 녀석을 지금 고려하자면 1에다 1 곱해서 1이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서 1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가역원은 이 둘밖에 없고, 만약에 2나 3 같은 건 2분의 1 같은 역원이 존재하지 않아서 가역원이 될 수 없어서 여기는 이제 비가역원들이 있죠. 그래서 정수상의 구조는 이런 상태예요. 가역원이 있고 비가역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인자들은 없고 0은 존재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얘에 대한 성질을 좀 더 일반을 해서 가완환이고 얘가 1을 포함하는 상태였을 때 영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녀석을 정역이라고 일반화 시켜놓고, 거기서 이 정수상에서 중요하게 봤던 이 세 가지 정리들을 하나씩 적용을 해서 좀 더 일반적인, 특수한 정역들을 만들어내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눗셈 정리를 일반화시켜서 뭘 만드냐면 ED라는 유클리드 도메인을 만드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배주의 정리는 PID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산술의 기본 정리는 UFD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나눗셈 정리가 성립하는 그런 성질을 가질 수 있는 정역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배주의 정리는 좀 더 조합을 해서 만들어야 되겠지만, PID는 아이디얼이 있으면 이미 아이디얼들이 다 주 아이디얼이 되는 걸 PID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UFD라고 하는 거는 유일하게 쪼개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칸이 좀 좁으니까 여기다가 쓸게요. 혹시 마인드맵을 그린다면 어디다가 이렇게 꽂아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유클리드 정역은 스테이트를 한번 써보고 가는 게 나으니까, 보통 유클리드의 2를 따서 2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더하기 연산과 곱하기 연산이 있어야 정역이 되니까 더하기 곱하기 연산을 이렇게 주는 상황이 되고, 여기다가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나눗셈 정리의 성질을 고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눗셈 정리라고 하는 거는 이런 형태로 표현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형태는 어떤 정역도 표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R에 대한 조건을 가져갈 수 있냐는 건데, 여기서 얘는 어차피 양수였으니까 절대값 R 정도로 보자면 얘는 정수에다가 더하기 곱하기 이런 절대값이라는 기호를 줘서 이런 부등식 관계를 만들어주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나눗셈 정리가 절대값에 의해서 성립하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걸 좀 더 일반화시켜서 이런 유클리드 부치함수, 영역함수라는 걸 하나씩 주죠. 근데 이 유클리드 정역 입장에서 보면 얘가 추상적인 대수 구조니까 정확하게 이제 순서 공리를 만족시키려면 이 함수가 어딘가로 대응을 시켜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정수의 절대값을 씌운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는 정수라는 녀석을 자연수의 0 정도 포함한 걸로 보내서 이 순서를 적당히 매겨주는 상황이 될 테니까 요게 2 정도로 바뀌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클리드 영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2에서 자연수의 0 정도로 포함된 이러한 함수인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아까 표현된 대로 일단 QR이 이상에서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A는 BQ 플러스 R 형태로 표현되는데, 절대값의 의미 대신에 유클리드 영역함수를 줘서 R이 0이 되거나 혹은 얘하고 B하고의 비교를 했을 때 B보다는 이 유클리드 영역함수가 더 작아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 이런 함수의 존재성이 보장되면 이걸 유클리드 영역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러한 영역함수를 갖는 정역을 유클리드 정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건데, 필드 계수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더하기 곱하기 그다음에 디그리를 이렇게 줘서 얘가 유클리드 영역함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걸 보통 보장을 해가지고 대표적인 예를 나눗셈 정리 일반화시키는 작업을 하죠. 네. 저희가 아는 상태니까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배주의 정리도 이제 생각을 해보죠. 배주의 정리는 PID를 만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뜬구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저기 있는 집합 구조로 표현을 다시 하면 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AX 플러스 BY가 D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만약에 집합으로 표현하자면 A, G 플러스 BG 형태를 띄웠을 때 얘가 DG 정도로 써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정수는 실제로 PID가 되는 대표적인 예인데, 물론 얘를 모티베이션으로 해서 PID를 만든 상황이었으니까 당연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모든 아이디얼 표현이 그냥 정수 형태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주아이디얼 표현으로 바꿔서 쓰자면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건 곱하건 뭐 교집합을 하건 다 한 원소로 표현된다는 걸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이 배주의 정리가 되는데, 좀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이 정수환에 있는 임의의 아이디어를 두 개를 들고 올 건데, 하나를 AG로 표현하고 하나를 BG 정도로 표현을 해보죠. 그러면 얘와 얘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자면 AG 플러스 BG 정도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G가 있죠. 그러니까 AG와 BG를 포함하는 가장 큰 아이디어는 전체가 되는 상황이 돼요. 얘는 가장 작은 아이디어. 근데 이걸 배주의 정리가 보장을 해주길 GCD를 들고 와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합친 아이디어 또한 주 아이디어 형태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G와 BG에 포함되는 이제 가장 큰 아이디어를 고려하자면 교집합으로 고려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현대대수 풀면 이런 관계를 항상 갖는 걸 해봤으니까.
그러면 이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 게, A의 배수면서 B의 배수니까 결국 최소공 배수 형태가 되는 거죠. LCM에 해당하는 녀석으로 얘가 표현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집합을 취했을 때도 다시 듀아이디얼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고려해보자면 AG랑 BG를 곱한 걸로 보면 이거는 A 배수와 B 배수가 같이 그냥 항상 곱해져서 표현된 거니까 ABG 형태로 표현될 거고, 얘도 듀아이디얼 형태가 맞고 그 밑에 0짜리 아이디어 하나가 있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클리드 정의학 같은 거는 나눗셈 정리가 엄밀하게 완전 주인공이 되는 거긴 하지만 배주의 정리 약간 그 정도는 아니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그 정보를 주고 있는 게 여기서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어서 얘가 충분히 주고 있으니까 배주의 정리를 보면서 그냥 듀아이디어 정역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술의 기본 정리를 이제 소개를 해볼 건데, 산술의 기본 정리는 이 소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소수에 대한 데피니션부터 먼저 일반화를 시켜놓고 그걸 가지고 UFD의 의미를 주는 게 좋은 건데, 여기다가 조그맣게 한번 써보죠. 소수에 어떤 성질이 있을까? 이제 그걸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소수의 성질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만약에 P가 A, B를 나눈다고 하면 P가 A를 나누거나 혹은 P가 B를 나눈다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쓰고 있고, 또 하나를 고려를 해보자면 P가 만약에 A, B 형태로 표현된다면 얘가 소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1이 돼야 된다는 거 알죠? 1로 얘기하면 좀 애매하니까 A가 가역원이거나 혹은 B가 가역원이 되는 상태. 이러한 성질 두 개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UFD로 일반화 시켰을 때는 이 두 성질에 대한 데피니션을 각각 내려놓고 그들의 관계를 알아가는 게 보통 알아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소원이라고 해요. 프라임 엘레멘트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기하권이라고 하죠. 네,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하면 얘냐 얘냐라고 했을 때 이 기하권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쪼개지는 의미를 주는, 소수의 의미를 주는 거는 기하권으로 유일하게 쪼개지는 상황이 되면 그걸 UFD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정수는 우리가 계산하는 거 너무 쉽게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그거 볼 거면 현대대에서 다시 할 이 내용을 한번 보고 가는 게 훨씬 나으니까 이러한 그 과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걸 가완 안에 그 반토막을 주는 그 성질로 가져가고 있다. 이 정도는 그냥 머리에 넣어놓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니까. 요게 이제 정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정수론에서 바라보는 공간이 요거 하나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힘이 없죠. 그러니까 정수상에서는 이렇게 일반화를 시켜서 처리를 하고 싶지만 그 과거에는 그런 일반화를 시키지 않고 나중에 현대대수 이론이 나왔을 때 현대에 들어서나 이렇게 일반화를 시킨 상황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걸 계산했을까. 그래서 새로운 계산 공간을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일단 다 지우고 새로운 공간 하나 다시 보죠. 물론 다 아시는 공간이겠지만 지울게요. 동치류들이죠. GN, 잉여류들의 셋인데 GN 더하기 곱하기 환을 이제 고려해요. 근데 그 정수론에서 GN에 대한 분류를 완벽하게 안 해놓고 가면 우리가 현대대수 가서 이 논리를 다시 생각을 해야 돼서 마치 새로운 정리들이 막 있었던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수론 상에서 이 GN을 잘 분류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숫자의 하나 의미, 엄밀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숫자의 한 의미를 잃지 않고 얘를 이제
정수의 성질들을 하나씩 이제 주고 싶은 건데, 4K 플러스 1, 만약에 G4에서 보자면, 4K 플러스 1 형태, 혹은 4K 플러스 2 형태, 4K 플러스 3 형태, 아니면 4K 형태, 이런 애들은 다 비슷한 역할을 해주니까 하나의 숫자로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세트화 시켜서, 클래스화 시킨 다음에, 요거를 이름을 1, 2, 3, 이런 식으로 매겨주고 싶은 거죠. 근데 이러면 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표현해주는 거예요. 헷갈림이 안 되니까. 근데 공간이 잡혀 있으면 이걸 그냥 1, 2, 3, 4 이렇게 써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마치 숫자처럼 이제 보는 녀석이 이 녀석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산에 이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보통 공간에 대한 그 흐름을 안 다음에 그 흐름을 통해서 계산하는 작업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따가도 문제 풀 때 소개를 할 거지만, 요거는 그냥 계산하는 단원이 아니라 공간에서 계산하는 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크게는 두 부류를 나눠서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GN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싶은 건 맞지만, 소수의 의미들이 있으니까 소수에서 먼저 처리를 해놓고 걔네들을 짜게 해가지고 각각에 대한 정보를 찾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많이 일어나는데, 케이스를 나눠놓죠. 처음에는 n이 p인 경우, 그러니까 소수인 경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하나만 있으면 쉬우니까 다시 보는 거겠죠. 그래서 소수인 경우에서 만약에 구조를 보자면 얘가 gp 더하기 곱하기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원래 일반적인 상황에서 얘를 생각을 하자면 이 GN이라는 공간은 이 구조를 이 0으로 일단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역원과 비가역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가역원과 0인자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 0인자와 가역원을 나누는 작업은 보통 이제 그 책에서 많이 공부를 했었으니까, 기준이 뭐냐면 0을 제외하고서는 GCD를 생각을 했을 때 얘가 1이냐 혹은 1이 아니냐를 통해서 가역원이냐 0인자냐를 가는 거죠. 만약에 1이 나왔다고 치면 배주의 정리에 의해서 필충 조건이 적당한 XY가 정수상에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ANX 플러스 AY가 1이 되는 조건이 되는 거고, 요거는 마드 N에 대해서 보면 AY가 1과 합성이 되는 상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 역원의 의미가 생기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GCD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 가역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이 아니라고 하면 역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를 하는데, 얘가 소수가 되는 순간에는 GCD가 1이 아닌 녀석이 존재하지 않죠. 0을 제외했을 때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역원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이런 구조는 이제 체구조가 생겨나요. 그래서 일단 체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GN이라고 하는 거는 더하기 연산을 줬을 때 너무 좋은 구조가 돼요. 순환군의 구조가 되니까. 그러니까 물론 군론에서는 군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GN 더하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얘가 마치 메인처럼 움직이게 되지만, 정수령 입장에서 보면 GN이라고 하는 녀석은 더하기 연산을 가졌을 때 그냥 너무 좋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딱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없는 녀석이고, 문제가 되는 거는 곱하기 연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걔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게 이 정수론에서 최대한 하려고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일단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크게는 세 가지 정리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윌슨의 정리, 하나는 라그랑지 정리,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헤르마의 해소 정리. 윌슨의 정리, 페르마의 해소 정리 다 아시겠지만 스테이트를 써보자면 이렇게 쓰죠. 근데 이거를 그냥 1부터 P-까지 곱한 게 -1이랑 같아져 라는 의미로 가져가면 아무짝에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더
필드로 유한체로 끌고 왔을 때 좀 더 일반화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냥 단지 숫자들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 1부터 p-1까지 곱이 -1이라는 의미만 주면 아무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의미 부여를 해서 얘에 대한 의미를 가져가는 게 좋은데, 그래서 1부터 p-1까지를 고려하는 거는 뭐를 고려하는 거냐면 이 gp 스타, 그러니까 이 환에 대한 단원군을 고려했을 때 0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가역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온서를 곱하면 뭐가 될까를 고려한 게 이 윌슨의 정리가 되는 거죠. 러프하게 알자면 그렇게 아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실제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홀수 소수로 만약 고려를 하게 된다면 1은 그 나에 대한 여건이 1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p-2 곱하기 p-2 이렇게 간다고 치면 내 자신이 여건이고 p- 입장에서 보면 얘는 -1과 합동이기 때문에 -1에 대한 여건도 -1이 돼서 여기도 자기 자신이 여건이죠. 그러니까 이 두 놈을 빼고 나면 여기 짝수개가 있는데 얘네가 어떻게 나눠갔든 간에 서로 이렇게 적당히 나눠가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만나게 되면 다 1이 만들어질 테니까 여기가 통째로 이제 1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얘는 1이니까 얘랑 합동인 -1이 나온다는 게 이 윌슨의 정리가 보장하는 바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GP 스타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곱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걸로 생각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라그랑지 정리는 군론에 있는 라그랑지 정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수론에 있는 라그랑지 정리를 얘기하는 건데, 소개를 한번 해보자면, 개수를 GP 상에서 갖는 fx라는 다항식에 대해서 고려를 했을 때 이 친구가 0이 되는 해를 x라고 해보죠. 그러면 그 녀석의 개수를 고려했을 때 이 친구의 개수가 f에 대한 디그리의 개수를 넘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게 정수론에서 배우는 라그랑지 정리예요. 근데 이 라그랑지 정리를 정수론에서 배우는데 많이 무시하고 가는데, 실제로 그 중간에 풀이 과정을 쓰다 보면 내가 적당한 해를 찾아놓고 라그랑지 정리를 통해서 더 이상 해를 찾을 수 없다는 걸 보장해 줄 수 있어서 생각보다 툴이 중요한데 잘 쓰지 않아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상태다 이렇게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페르마 소정리는 또 잘 아시겠지만 스테이트를 좀 해보자면 A라는 녀석을 P와 서로소인 조건으로 주게 된다면 A의 P-1이 마드 P에 대해서 1과 합동이 된다 라고 하는 게 페르마 소정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지 서로소인 A를 꺼냈을 때 P-1승을 하니까 1이 나왔다 라고 하는 걸로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서도 그 군의, 그러니까 대수적 구조와 원소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을 준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A라는 걸 GP스타의 원소로 고려를 하겠다는 거고, GP스타에 있는 원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얘의 윗수를 생각을 하면 이 윗수가 결국 GP스타의 약수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대수 입장에서 보면 거짓 그 라그랑지 정리, 그러니까 현대대수에 있는 라그랑지 정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이 페르마 소정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P상에서 이렇게 기초적인 이런 녀석들을 바라보는데 여기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는 그냥 단지 집을 짓기 위해서 베이스를 깐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각 소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할래가 이제 관건인 거니까 일반적인 n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n을 정수에서 이렇게 꺼냈을 때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때는 아까 그 구조를 그냥 가져가요. 그러니까 영인자들이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드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곱하기 연산을 가져간 이 단원군을 생각을 했을 때 그 단원군에서 그 좋은 의미를 가져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군 구조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군 구조를 이루긴 하는데 원소들이 많이 빠져간 상태로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말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정보가 헷갈리니까 이제 정리들을 만들어내는데 처음 만드는 정리는 이 페르마소 정리를 일반화시켜서 만드는 정리가 있죠. 오일러 정리인데 결국 여기서 이 오일러 정리를 스테이트를 해보면 n과 a가 서로서인 조건을 가져갔을 때 a에 bn 승을 하면 마드 n에 대해서 1과 합동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오일러 정리인데 그러니까 이 구조상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 a가 gn 스타의 원소라고 하면 그러면 이 a에 대한 위수를 고려했을 때 얘가 gn 스타의 원소의 개수인 이 bn을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거에 압수가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오일러 정리가 되는 거고. 어쨌든 이런 상태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얘가 구체적으로 무슨 정보를 주냐라고 하면 구체적인 정보를 많이 주진 못하죠. 그냥 단지 이거에 약수가 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이 오일러 정리 같은 거는 증명을 알고 있는 편이 훨씬 좋아요. 왜냐면 증명에 있는 테크닉을 현대대수에다 많이 적용을 시켜서 새로운 그 문제들에 대한 테크닉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리는 무조건 증명 과정을 아는 게 훨씬 좋은데 지금은 증명을 소개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정리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어떡할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보니까 이게 GP로 쪼개질 수 있으면 GP들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으면 얘네들에 대한 정보를 찾는 거는 좀 쉬운 일이 될 테니까 그걸 합체시켜서 GN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쪼개는 작업을 하는 게 좋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합당한 건 뭐냐면 어차피 정수라는 거는 그 산술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이 소수의 곱들로 표현된다는 걸 유일하게 표현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쪼개는 게 이제 합당한 상황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쪼갤 수 있는 걸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좋죠. 근데 그게 이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예요.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는 환동형 사상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되게 중요한 정리지 얘를 계산을 하기 위한 테크닉으로만 알고 있으면 잘못된 상황을 갖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대수 입장에서 고려를 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환을 고려하는데 m과 n이 서로소인 이런 GMN에 대해서 고려를 했을 때 얘를 둘로 쪼갤 수 있냐, 그러니까 서로소 관계에 대해서 쪼갤 수 있냐라고 하는 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산을 보면 그 해들로 항상 처리를 하다 보니까 얘가 보이지가 않고 그냥 계산하는 과정밖에 안 보이는데 이따가 기출문제 가지고 얘를 소개할 생각인데 어쨌든 출제된 경향만 봐도 얘가 환동형사상으로서 의미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는 환동형사상의 의미를 이렇게 주는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만 고려하기보다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더 좋냐면 어차피 계속 보는 건 뭐냐면 이런 GN들이 나온다면 걔네들의 단원군을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 하나의 정리를 생각을 해보자면 GMN 스타 그러니까 단원군을 고려했을 때도 얘네들의 각각의 단원군과 동형이 된다 이런 정보를 줄 수 있는 상황까지 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굳이 명확하게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의미적으로 얘네들을 사용하는 상태가 되고 걔를 러프하게 중국인 나머지 정리가 보장을 해준다고 해도 사실 이미 다 일반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학부 과정에서는 안 보지만 실제로는 이제 대수 책에서는 일반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막 악용해서 쓰셔도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그거는 아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밑에다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쓸 데가 없어서 여기 있다고 생각하셔서
여기다 쓸게요. 얘네들은 이제 쪼개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공을 하는 것 뿐이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원래는 그 PK승에 대해서 정보를 아는 정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사실 너무 두텁고 별로 좋지 않아서 그냥 책에서만 한번 보시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뭘 소개할 거냐면 원시근 정리 소개를 하죠. 원시근 정리가 요 다음으로 이제 이어지는 이제 정리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보통 GN에 대한 단원이 나왔을 때 오일러 정리나 뭐 중국이 나머지는 아니면 얘네들 섞어서 먼저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 단원이 보통 원시근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죠. 원시근이 뭐고 원시근의 정리가 뭐냐라는 걸 생각을 하면 이렇게 쪼개질 수 있는 건 좋은데, 그러면 각각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이제 처리할까? 그게 이제 원시근 정리가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냐면 n이라고 하는 녀석을 산술의 기본 정리가 보장을 해주길, 얘네들을 소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표현됐을 때 GN을 만약에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방금 봤던 이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에서 뭘 보장해 줄 수 있는 거였냐면 동형이 되길, 이렇게 GP 이 아이승들의 곱으로 쪼개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중국인 나머지 정리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얻어가야 되는 정보는 얘에 대한 정보죠. 그러니까 소수의 거듭승 같은 녀석이 어떤 그 구조를 갖길래 이런 얘기를 할까,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구조를 알라고 하면 결국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 단원군의 구조만 알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더하기는 그냥 순환군이니까. 그러면 얘가 뭐가 될까?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원시근의 정리가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시근 정리의 스테이트는 보통은 이렇게 하죠. 법 n에 대해서 고려를 했을 때 만약에 n이 2, 4, pk, 2pk인 경우에 대해서는 원시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러프한 상황을 구조에 맞춰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GN스타 단원군을 고려했을 때 얘가 어떤 구조냐 하면 순환군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이 순환군에 대한 생성원이 원시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런 PI의 2I승이 된 이 원시근의 정리를 만족하는 녀석이 된다면 얘는 적당한 순환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알기를 순환군이라고 하는 거는 군의 분류가 이미 다 일어나 있으니까 이러한 군과 동형이 된다는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러한 단원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각각의 이 친구에 대한 단원군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GB, PI, EI승으로 곱해진 녀석들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보를 완전히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원시근이라고 하는 거는 정수론에 있는 원시근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현대대에도 아무 도움을 못 주니까, 원시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 GN스타의 단원군을 고려했을 때 걔에 대한 생성원으로서 원시근을 고려하셔야 되고, 반대로 생성원이 있다고 했을 때 걔가 원시근이냐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되죠. 일반적인 군에 대해서 원시근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단지 GN스타 단원군에 대해서만 원시근을 얘기해 주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원시근의 정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고려하자면 2차 잉여군 하나를 더 고려하면 되죠. 보통 2차 잉여들의 셋은 쿼드라틱의 Q를 써서 이렇게 써요. QM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2차 잉여들을 뽑을 때는 GM 스타의 원소들을 꺼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군 관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에 대한 그 개수를 세는 작업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17년 문제 같은 거 보면 QP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내는 그런 상황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게 2분의 P-1개라는 거 알죠? 그러면 이게 르장들의 합에다가 뭐 예를 들어 A부터 P-1까지 합을 만약에 취하게 되면 QP의 원소의 개수가 2분의 P-1이니까 반토막은 1이 나오고 반토막은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합이 빵이 돼.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나오죠. 이게 이제 17년의 아이디어 문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2차 잉여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어떤 르장들의 썸이나 어떤 서메이션에 대한 계산을 할 때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게 단원군에 대한 부분군으로서 의미를 가져갈 수 있고 그러면 현대대수의 논리를 들고 오면 이 개수를 세는 게 엄청 쉽게 계산을 셀 수 있게 돼요. 이따가 다시 내용을 소개할 거지만 그래서 이러한 논리를 좀 가져가게 돼요. 여기 이제 GN스타에서 보는 건데 아까 소개를 하나 못했지만 못한 게 하나 있어서 몇 개만 더 얘기를 하고 갈게요. 여기서도 이제 현대대수랑 거의 붙여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스테이트가 일반화되는 경우들이 좀 더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보자면 일단 라그랑지 정리가 일반화되죠. 그럼 이 라그랑지 정리를 가지고 어떠한 그 정리를 만들어내냐면 인수 정리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책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인수 정리를 통해서 얻는 결과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인수 정리를 이용하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그냥 이메일 필드 F를 들고 오는 거예요. GP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필드를 들고 오더라도 이 필드 개수 당시 fx를 고려했을 때 f상에 있는 x를 다 들고 와서 fx가 빵이 되게 하는 이런 개수들을 세보게 되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f에 대한 디그리를 넘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게 인수의 정리예요. 그러니까 라그랑지 정리가 이 GP가 필드이기 때문에 이 필드를 임의의 필드로 바꿔버려서 일반화시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같은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 인수 정리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디그리 F랑 해의 개수가 같아지는 필드가 도대체 뭔데? 라고 해서 그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만들어내죠. 물론 여기는 이제 표수가 P짜리인 필드니까 여기서는 그 대수적 패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여기서는 찾을 수 없고 근데 그걸 일반화시킨 이 필드에 대해서 고려를 했을 때 Q 있는 그 표수가 0짜리인 필드상에서 확대치를 만들어서 C까지 가면 결과적으로 해의 개수와 디그리의 개수가 같아지는 그 시점이 된다. 그걸 대수적 패치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게 이 대수학의 기본 정리가 되는 거고 얘를 계속 계보를 이어서 일반화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그랑지 정리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 얘까지 같이 기억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같이 고려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만 더 보자면 이 원시근 정리는 그 원시근 단원의 기본서를 보면 다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법 P에 대한 거, 그 다음에 PK승에 대한 거, 그 다음에 EPK승에 대한 거, 뭐 2짜리, 4짜리 그 각각에 대해서 원시근이 존재한다는 걸 계속 증명하고 있어요. 기본서에서는. 뭐 아닌 책도 있긴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그런 작업을 가져가는데 그게 다 쓸모없는 정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 정도는 보는 게 좋은데 그 중에 라그랑지가 정리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n이 p인 경우에 원시근이 존재한다. 요걸 이제 증명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증명하는 테크닉 같은 거는 좀 익혀두는 게 좋은 게 이걸 일반화시켜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이 갈라 필드 그러니까 일반화된 갈라 필드 그러니까 GP의 n승짜리가 아니라 유한체 윗수가 P의 n승짜리 유한체를 이제 고려했을 때
얘에 대한 단원군을 고려하면 얘가 순환군이 된다는 걸 증명하는 테크닉으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아마 프렐라이 연습 문제 같은 데서 아마 풀어봤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증명 과정을 그대로 얘에 있는 증명을 그대로 갖다 써서 증명을 하는 상태니까, 만약에 정수론에서 아무 의미를 안 가져갔다가 현대대수에 갔을 때 이 문제를 만나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정수론을 엄밀하게 공부하고 가서 프렐라이 문제를 풀고 가면 어차피 똑같은 테크닉이니까 계산이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같이 익혀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서 얘기할 때는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소개만 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이런 이제 구조를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외에도 이제 더 있겠죠. 근데 사실 이 맥락만 다 알고 있어서 이 맥락에서 머리만 대충 굴려도 다 풀 수 있어요, 웬만한 문제는. 그래서 이 정도만 소개를 하는 걸로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1단원부터 내용을 진행할게요.